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먼 데서 오셨군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개발하신 우리 이종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본인 소개와 함께 소개를 좀 해주시죠. 회사 소개를. 저는 그 대구에서 그 그린 예진이라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동호입니다. 네. 자동차 요즘 그 시대적으로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되는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가지고 또 이 시간을 또 오게 돼서 상당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이거 뭐 아마 일반 그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소개를 잠깐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라 하는 것은 그 우리가 그 쉽게 지금 현재 그 많이 알고 있는 자동차 그 후미 부분에 그 마우라에 나오는 그 배기가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배기가스를 절감할 수 있는 장치가 여러 장치가 있는데 그 기존에 그 생각하는 그런 장치하고 저희들은 좀 다른 부분이 그 처리 방식 자체가 그 자동차 후미에 그 부착하는 그런 그 후처리 방식이 아니고 그 엔진 초입 부분에 들어가는 전처리 방식으로 저희들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처리 방식과 후처리 방식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오기 전에 그 미리 예. 막겠다 이런 의미의 그 장치 같아요. 예. 네, 네. 그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대수만 보더라도 그 2,320만 2,555대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숫자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 뭐 2.234명당 한 대꼴로 지금 자동차가 보유가 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뭐 대기 오염이 말도 못하죠. 뭐 미세먼지 때문에 그 서울시를 비롯해서 뭐 수도권 또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0개의 광역단체는 이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을 했어요. 예.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 지난 2월 15일부터 발령을 해서 보면은 뭐 심지어 이 배출가스를 대기 오염을 그 줄이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버스라든가 이 지하철 비용을 무료로 이렇게 타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뭐 50억씩 들어서 그게 그 비난의 그 화살을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자, 이게 그러면 이게 후처리 방식이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나온 걸 갖다가 뭐 처리해봐야 그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전처리 방식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상용화가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음. 예, 지금 그 판매도 하고 있고 네, 또 차들이 많이 부착을 하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래 지금 그 후처리 방식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뭐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걸 이제 DPF라고 이제 보통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장치 자체가 이제 그 엔진에서 그 한번 그 타다 남은 배기가스가 다시 그 마우라를 통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돌려주는 부분이거든요. 엔진으로. 네. 다시 엔진으로 돌려서 다시 한 번 더 타도록 만드는 장치가 DPF 장치인데 실질적으로 그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네. 이제 물론 그 나름대로 그 장점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그 이 근본적으로 이제 그 엔진에서 그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완전 연소를 시켜서 내보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스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 라든가 이런 거 교체를 할 때 90%의 그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에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래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저희들도 지원을 받고자 이제 여러 방면으로 그 이제 그 환경부라든지 또는 시 담당자라든지 여러분하고 좀 교류를 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이 법 자체가 그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법이라고 하면 그 1990년 8월 1일 날 제정을 한 그 대기환경보전법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거기에 물론 뭐 제2조 제 그 17호에 보면 이게 이제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란 해서 이게 정의가 그 부여가 돼 있어요. 예. 그거를 지금 제가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예. 이게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을 그 배출하는 거에 대해서 저감 장치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그 부착이나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배출 가스에 대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선처리를 한다라는 거는 아마 그 법조항에서 적용하기 어려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이 법조항을 바꿔줘야 되는데 예. 그 법조항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셨나요? 예, 저희들이 이제 그 가장 그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저희들이 많이 찾아가고 문도 두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 그 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국회에서 법을 그 만드시는 분들하고 접촉을 했지만은 이게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그리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법을 만들거나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그 문턱이 높고 또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무슨 그 어떤 기관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요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어요. 이러한 그 환경부에 저희가 찾아가서 이거를 이제 그 인증서를 발급을 바꾸자 여러 가지 그 이제 문의를 해봤지만은 그 단순한 그 법 한 가지만 가지고 법이 없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거절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법이 있다 손 치더라도 또 요걸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 이제 돈이 약 한 4, 5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간이 약 한 1년 정도, 6개월. 아니 왜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거는 이제 그 이 장치가 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직접 차 엔진에 걸어서 시험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을 개발하는 게 어제 오늘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저희들이 약 한 2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그러면 그 동안에 한 번도 시험을 해보지를 못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쪽에 그 어차피 이거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해당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많이 하죠. 예. 그쪽에서는 아예 안 됩니다. 해주질 않는다. 예, 안 됩니다. 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그 대기환경보전법 제 47호 제 1항 제 2호에 보면 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게 그 뭐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동차 그 배기가스로 인해서 그 배출가스를 이 저감 장치를 그 만들거나 또는 그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금액을 갖다가 재정적인 거하고 기술까지도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런 규정을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규정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상 그 혜택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한 저희들은 일단 이 법 테두리 안에서 이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그 테스트를 하고자 해도 인증기관에서 테스트를 허용을 안 해줍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이 환경부에서 이 부분은 그 다뤄야 될 부분인데, 예. 자 지금 이 금액은 얼마씩 합니까? 요거는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그 55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55만 원. 예. 지금 그 DPF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뭐 차종이라든가 모델에 달라서 다르지만 보통 뭐 370만 원에서 1000만 원대를 호가하는데 예. 이렇게 금액이 작단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인정도 안 해주고 있고 예. 지금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5대5 비율로 90%를 지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70만 원인 경우 10%를 자부담을 한다고 해도 37만 원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면 소비자 입장으로 보면은 5만 5천 원만 부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90%는 그쪽에서 부담을 해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 예.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품 그걸 인증을 안 해준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법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법이 이제 그 전처리 방식에 그 대한 그 법령을 곤쳐서 법을 곤쳐 놔놓고 그리고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해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정부 인증 기관에서 그 법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저희들이 테스트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참 이 제품이 벌써 뭐
몇 년도부터 했다고요? 96년. 96년도. 예, 예. 그럼 96년도부터면 벌써 20년이 넘었지 예,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규정이 없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다 안 해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작년에 아니죠. 제가 올 초에 그 저 환경부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 그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환경부 산하에 있는 그 담당자분이 우리는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 요거를 신기술 인증을 받아보세요. 그래서 신기술 인증 기관으로 안내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맨 환경부 산하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거를 그 신기술 인증을 받기 위해서 또 막대한 자금이 또 필요하지만은 그러면 요걸 신기술 인증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과연 이 저감 장치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느냐, 정부에서 우리가 보증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네. 그건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신기술 인증이지 그 저감 장치에 대한 인증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이거 환경부 공무원들 이거 저 정신들 차리셔야 되겠네요. 국회도 마찬가지고 환경노동위원회라는 게 엄연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법 조항 그거 그 뭐 제정하는 것도 아니고 몇 자 바꿔주면 될 부분인데 이거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게 그 싼 가격에 소비자들이 다 원하는 대로 장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참 답답하군요. 서울시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지난 이제 2월 15일부터 그 비상저감 조치 그 발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5등급인 차량에 한해서는 아예 그 운행을 제한을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그 환경부에서 그 배출가스 그 배출량에 따라서 5등급으로 분리를 해놨는데 1등급 같은 경우는 뭐 전기차나 수소차 이거는 뭐 당연히 그 배출가스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분리된 게 하이브리드 차. 그 다음에 이제 경유차 같은 경우는 1, 2등급은 아예 없어요. 예, 없습니다. 3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예. 그렇죠? 거기에다가 휘발유차나 뭐 가스차 같은 경우는 1등급에서 5등급. 그럼 결국은 이제 이런 그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그 장착해야 되는 차량은 경유차나 아니면 휘발유차나 가스차란 말이죠. 예. 근데 그 차가 예를 들어서 서울만 하더라도 한 120만 대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그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그 자동차들이 지금 배출가스를 뽑으면서 이 미세먼지하고 이 인체에 해로운 것들을 내뿜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갖다가 오히려 전향적으로 앞으로 나서서 환경부에서 인증 절차를 거쳐 주기도 하고 또 법이 비록 없다 하더라도 미비하더라도 그러면 환경부에서 국회 쪽에 이런 거 좋은 장치가 나왔으니 법 좀 그 마련해 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결국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일을 하겠죠. 하겠는데 근데 그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좀 답답하긴 합니다. 저희들이 수도 없이 문을 두드리고 환경부 또는 그쪽에 관계된 부분 또는 이 테스트 하는 부분 또는 대학 요즘 대학에서도 그 돈을 줘도 이 테스트를 안 해주려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그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래도 이 입소문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주고라도 이걸 달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애국자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가격 경쟁에서 상당히 DPF보다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DPF와 요거와의 그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근데 이제 그 DPF라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 유효 기간이 3년밖에 안 됩니다. 3년. 3년밖에 안 그렇게 되는데 비싼 돈을 들여서 예. 장착을 하는데. 3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줘야 돼요. 세척을 안 한다 해도 3년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한번 달면 영구적으로 차가 뭐 운행을 못할 정도 갈 때까지라도 이거는 영구적으로 한 번만 달면 끝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매연이 나오는 이유를 보면 이제 그 불완전 연소가 맞습니다. 돼서 매연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보면은 뭐 이 EGR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제 EGR이라는 게 이제 배기가스 순환시켜주는 그건데
또 이제 저 DPF를 장착한 차량 같은 경우는 그거에 이제 지금처럼 문제가 있거나 예. 뭐 이제 세척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든가 이런 데에서부터 이게 이제 매연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 보면은 다양한 그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매연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것 같은 경우는 선처리 방식으로 먼저 장착을 하면 일단 그 매연이 안 나오고 그렇죠? 배출가스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지금 그 DPF 방식은 후처리로다가 이거를 다시 한번 이제 연소가 덜 돼서 나오는 것들을 재연소를 시켜준다는 얘기인데 예. 이게 이제 매연 같은 경우는 보면 뭐 그 인젝터에 이제 그 뭐 문제가 있다든가 그 유동 문제가 그 유류의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잡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불완전 연소된 연료가 그 완전하게 다 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기술 차에 그 엔진에 약간 결함이 있는 그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좀 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거는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손을 보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 차에 이 장치를 달게 되면은 그 첫째 그 매연이 절감이 되지요. 이제 이건 저감 장치니까 당연히 매연이 절감되죠. 그리고 두 번째 출력이 높아집니다. 그 엔진룸에서 완전 폭발이 더 강력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에 떨어졌던 출력이 정진이 돼요. 아하. 예, 그래서 출력이 떨어졌던 차들이 상당히 출력이 좋아지고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더 잘 갑니다, 차가. 그리고 엔진 시끄러운 소음이 줄어요. 그리고 또한 연료 절감이 약 한 10%에서 15% 정도 절감이 됩니다. 지금 저 DPF 그러니까 배출가스 저감 장치 현재 나와 있는 거는 예. 그런 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없죠. 그런 기능이 없고 오히려 기름이 더 먹죠. 그 뒤에 부분을 막아놨기 때문에 출력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기름이 더 먹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소음도 더 날 거고 막아놨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그 저희들이 그 대학에 그서 이제 그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한 상황이고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테스트도 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연료가 분명히 절감되는 부분을 테스트에 나타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검증이 다 됐다는 말씀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그 검증된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을 해봤습니까? 예, 당연히 보여드렸죠. 그랬는데 근데 반응은? 그분들은 연료 절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예요. 그분들은 매연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게 중요하지. 이 연료 절감은 제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매연이 지금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안 나오죠. 근데 그 부분을 그 입증된 자료를 보여줬음에도 반응이 없다. 법하고는 법에 이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 이거죠. 참 답답하군요. 예. 자, 환경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각성을 좀 하시죠. 이런 것들이 자 이게 지금 외국에도 그러면 수출될 수 있는 그런 장치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신차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장착이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신차에 이게 부착돼서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신차 메이커에서 이제 이걸 이제 기술력을 인정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걸 이제 채용을 한다면은 가능합니다. 네. 그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환경부 공무원께 제가 말씀드리죠. 자, 우리 이종호 대표가 얘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뭐 100%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인증하는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최소한 환경부에서 이거를 테스트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무조건 법 조항만을 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그 의원님들, 이 부분을 법적 조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법 보완을 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새롭게 법을 만드느라고 고생할 것도 아닌 것 같고 단순히 개정만 해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중소업자들이 지금 전부 그 나자빠지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물론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께서 그 김학용 위원장이신데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중소기업을 자꾸 살려줘야 됩니다. 지금 그 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의 기조가 뭡니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측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라도 이 부분 한번 검토해보고 그 절차를 한번 거쳐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단순히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장치로서의 역할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은 보면은 뭐 이 보일러를 비롯해서 선박이라든가 또 중장비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게 계속 그 배출가스 문제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게 적용이 가능할 것 같기도 예, 한데. 맞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 네. 그쪽에도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산업 현장에서 그 중장비가 지금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 터널 공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요걸 달아달라고 저희들한테 문의가 많이 옵니다. 네. 지금 이게 그 지난번에 보면은 그 BMW에서 그 상당히 예. 그 520D든가 예, 계속 예, 그 예, 예. 불이 난 경우도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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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부분도 바로 이제 배출가스와 연결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 매연이 나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거기에 이제 많은 그 물질이 끼다 보니까 그게 상당한 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열로 인해서 불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배출가스 문제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뭐 포르쉐라든가 또 그 폭스바겐 이런 데서 그 속이해 가지고 문제가 됐고 막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리콜을 당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 장착이 필요한 건데 금액도 높지 않고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일본에서 만약에 이런 그 제품이 나왔을 때는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이게 테스트를 하는 걸로 저는 그 알고 있어요. 예, 근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지금 안 돼 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혹시 그런 그 선례 같은 거를 다른 외국의 사례 같은 걸 알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그리고 지금 가까운 일본에서 그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그 제도가 있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무슨 제품 만들어 갖고 왔으면은 그거는 그 만든 사람이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그걸 테스트를 해준다는 소리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쓰는 보일러, 이 보일러에 만약에 이 장착이 된다 하면은 그 당연히 연료 절감도 됩니다. 그리고 또 유해 가스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뭐 많은 사고가 있습니다만 미술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이 사고 나는 보일러로 인하는 사고가 저희 이 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종호 대표님 그동안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겠네요. 마음고생도 많으셨을 거고 그동안에 뭐 자금도 많이 투입이 됐을 텐데 예. 어떻게 뭐 좀 회사 유지는 가능할 정도의 뭐 인풋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지금 개우 상태가 돼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뭐 이게 1, 2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것도 아니고 참 안타깝네요. 자, 우리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부 기관이 됐든 어느 기관이 됐든 하시고 싶은 얘기라든가 못한 얘기가 있으면 마무리 발언하시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아무리 좋은 무슨 제품이 나와도 상용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러한 게 없다는 게 상당히 참 기업하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좋은 거 뭐 이것저것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미세먼지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아니라도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이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희 제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제품을 만들어서 그 서울시의 그 담당 공무원한테 하루에도 수십 명씩 찾아온다는 소리를 가만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외면을 당하고 있어요. 모두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 제품을 갖고 왔을 때 이걸 자기 그 시 공무원, 시에서 또는 정부에서 이거를 검증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정말 어렵사리 제품을 개발해서 상용화 시켰으나 이게 법적 제한으로 인해서 제대로 중소기업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한예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경유차를 가지고 계시거나 가스차 또 휘발유차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필요하신 분들은 뭐 값도 많이 비싼 것 같지 않습니다. 장착 하나씩 해주시면 중소기업도 살고 또 나라도 경제적으로 살아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